목차는 이렇습니다. 발전 목표의 실현이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는 발전 목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와 발전 목표의 상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이것들이 보완됩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극심한 빈곤과 기아 탈출이라는 새천년 발전 목표의 1번 계획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빈곤 퇴치와 기아 해소라는 목표로 수립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은 교육의 양적 성장, 그죠? 네 번째, 양질의 교육, 교육의 질적 성장으로 대치되게 됩니다. 물론 교육의 질적 성장이 교육의 양적 성장을 뭐랄까요? 막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받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늘려놔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교육 자체가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5번째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새천년 발전 목표의 4번 유아 사망률 감소, 5번 산모 건강의 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즈 및 말라리아 등 기타 질병의 퇴치가 3번 보건 증진이라는 한 개의 계획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새천년 발전 목표를 만들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후진국이 또는 개발도상국이 또는 뭐 최빈 국가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유아 사망률, 아이들 죽는 걸 막아야 되고 또 산모의 죽음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의 정말 그 몇 가지 치료와 또는 몇 가지 예방 차원의 행위만 가지고 퇴치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생각해서 이 4번, 5번, 6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3번으로 수렴되게 됩니다. 보건 증진으로요. 자, 그리고 7번째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이것은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환경 문제를 너무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만 활용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그 발전 목표를 5가지로 확장합니다. 7번,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12번, 기업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건 뭐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그리고 기업의 폐기물도 줄이고 이런 등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유지하면서 또는 강화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가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보존 역시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의 구축. 이것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오른쪽에 배치해 놓은 추가 계획된 발전 목표는 그럼 다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경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8번, 9번, 10번, 11번이 되는 것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발전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기서는 거론되게 됩니다. 그만큼 예, 맞습니다.
인류가 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의 폭, 고민의 깊이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목표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목표들이 어떤 것이 확장됐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것들은 많았던 것들이 하나로 수렴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새천년 발전 목표는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왔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표 여러분 이제 눈에 익으시죠? 유엔이 2000년도에 새천년 발전 목표를 8개 항목으로 만들었고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개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2006년에 유엔은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정부가 아닌, 정부뿐만이 아닌 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이해되셨나요,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새천년 발전 목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ESG와 새천년 발전 목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그 상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입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는 환경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이라는 7번째 항목만이 발전 목표로 제시됐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맞습니다. 5가지. 에너지 보급,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에 대응, 해양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 생태계의 보존이 우리가 말하는 ES 중에 S,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사회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S 중에 S적인 요소는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네,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죠.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탈출하고 교육의 양적 성장을 거치고 여성과 아이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 지표가 되겠죠. 그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좀 더 많습니다. 빈곤 퇴치, 기아 해소, 보건 증진,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가 위생. 그리고 이 16번은 평화로운 사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입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그렇죠.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단순히 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에서 노력하면 어렵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ESG의 지배구조에 해당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동일하겠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ESG 중에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전 목표의 실현, 그러니까 새천년 발전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발전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가 먼저 만들어진 계획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중에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보셨죠. 마지막으로 ESG와 이 발전 목표 간에도 연관성이 있더라. ESG의 이 환경적인 요소는 뭐와 관련되고 사회와 관련된 요소는 뭐와 관련되고 마지막으로 이 지배구조와 관련 거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즉 발전 목표와 ESG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발전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ESG를 요구한 측면이 강합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발전 목표와 ESG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